자, 이번에는 이번 법사위 청문회가 발굴한 스타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도 폭발했다면서요. 청문회 이전에는 250명 수준이었는데 청문회 이후 오늘 보니까 5만 8천 명. 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청문회장에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단 말이죠. 근데 누구도 코너로 몰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2, 3분 정도 압축한 건데 한번 보시죠. 수중수색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오전에 물어봤을 때에는 수중수색 사실을 7월 19일 19시에 알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에서의 발언은 국민일보 사진을 22일 날 받고 수중수색 사실도 그날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수중수색 지시도 한 바 없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발언과 배치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증인 1분간 반박해 주세요.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중대에서는 신속 투입 명령, 안정성 평가 생략하고 그 명령도 구중대장의 진술에 나와 있고, 또한 오후에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라고 녹취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명령도 카톡에 분명히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바둑판식 수색이 나온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카톡으로 지시했다는 그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그 사단장 지시사항은 일단 그 사단장은 누구죠? 접니다. 지시했네요 그러면. 저의 지시사항으로 있는데 그게 포병 부대만 있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바둑판식은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역하에서 이걸 딱 쪼개가지고 어느 네. 지역이 알겠어요. 자, 구역화 세분합니다. 반박해 주세요. 바둑판식이 왜 수중 수색 지시였느냐? 카톡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국민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 허벅지까지 수중 수색 1열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1열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중대장이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화가 났다. 이미 다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중수색을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격자 모양으로 하라는 거구나. 실제 그렇게 하다가 고체병이 가장 네.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자,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야. 제가 그날 뭔가 씌운 것 같습니다. 너무 일목요연하고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듣게 얘기가 됐어요. 그게 바로 5월 31일 날 이 네. 자리에서 네. 제가 충분하게 연습하고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연습이 되지 않았나. 사단장이 거짓말하는 걸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디테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장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 내용을 다 알아야 그 빈틈을 잡아내가지고 그날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데 현장의 의원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경호 변호사님 저기 나와 계신데 저분한테 발언권 드려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청래 의원이 발언권을 줘가지고 그날 발언 못했다면 아마
속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 나오셨을 때도 그 일자하고 시간하고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다니고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시험 자체가 암기형 시험이어서 절대 바람직한 시험은 아닌데 그냥 외우면 그냥 100점이었습니다. 잘못 걸린 것 같다. 임성근 사단장이. 임 사단장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는 병사들한테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고 물에 들어간 줄도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사고 나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뭐냐면 사단장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부하 직원이 기사의 사진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 한눈에 봐도 물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봤다는 거야. 못 봤다고 주장해야지 예. 자신의 주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냐고. 그날 중요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보 정훈 실장이 예. 나의 지시에 반하게 이런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징계를 하려고 했다. 제가 사단장이 알기로는 이 정훈 실장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징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찍었어 이런 사진을? 그런 취지이겠죠. 이 사진이 확보된 경위가 오히려 사단장이 정훈 공보실장을 징계하려고 하자. 그때 공개했다. 아, 이 카톡이 너무나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몰랐다라고 해야 되니까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겠죠. 그걸 정훈 공보실장의 징계로 하려고 했는데 아하. 그러자 정훈 실장이 이런 카톡도 주고받았잖아요 하고 보내버렸다는 거죠. 네, 정확히는 공보 정훈 실장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공보 정훈 실장이 예. 이런 카톡을 제가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사단장님 잘했다면서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를 징계하려고 합니까? 하고 제보를 했답니다. 제보를. 그래서 더더욱 사단장의 과실에 대해서 확실을 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박 대령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이 사진을 못 봤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답글이나 하지 말든가. 지금 이 구중대의 1년씩 수중수색 예.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둑판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바둑판식 지시를 왜 했느냐. 그것 대목도 그런 사람이 짚었는데 왜 바둑판식이 나왔지? 재수색하라. 그러면 그 앞에 수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카톡에 분명히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라는 다시. 단어가 있고 그 다시. 앞부분에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일렬식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카톡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사단장이 이야기한 것을 옆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듣고 카톡으로 전파한 겁니다. 그 일렬식이라는 게 바로 이 국민일보 일면에 보도됐던 구중대가 일렬로 서서 허벅지까지 물속에서 수색하는 장면이라는 거지. 저거를 덮으려고 자신의 부하까지 징계하려고 했던 그런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민 중리 7대대장입니다. 사고 났던. 본인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유일하게 말하는 분이에요. 이중령의 변호인입니다. 이중령이 임성근 사단장과 통화로 수중수색 내용을 보고했다는 거죠.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됐냐.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무릎까지 된 데 들어갔다는 얘기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가 청문회 오전에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던 모습이 화면에 잡힌 맞습니다.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세히 다시 보셨네. 제가 왜 그랬냐면 청문회 와서 수중수색 사실 인지를 7월 19일 저녁 19시 경 예. 알았다. 19시라는 게 처음 등장한 겁니다. 사고는 오전은 9시에 발생했는데 본인이 사고를 인지한 것도 오후 7시 한참 있다가 알았다고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 그렇죠? 진술은 이제까지 제가 봤던 그 많은 자료에도 없는 첫 진술이어서 아무리 급해도 좀
왁구는 맞아야 되지 않냐. 죄송합니다. 물 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시 어간에 알았고, 실종 사고가 난 시간은 09시 04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오전 9시에 사고가 발생하고 오전 10시 통화해서 그런 내용을 이미 알았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용민 중령이 통화한 녹취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뭐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 1분 배틀에서 하단장은 나는 영천에, 참모장은 1사단 포항에. 뭐 전화는 못 합니까? 사단장은 그날 뭐라고 그랬냐면 오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녁 7시나 들었다는 거고, 변호사님은 왜 전화가 없냐?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바로 전화해서 알렸어야지. 이렇게 추궁한 건데 알고 봤더니 이 7대대장 휴대폰에 아침에 통화한 내용이 있다는 거지. 10시 48분 임성근 사단장하고도 통화가 있습니다. 그 녹취에 오케이 오늘 무릎까지 된 데에 들어갔다는 얘기네. 수중 수색 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통화 녹취가 없는 줄 알고 그날 저녁에나 알았다고 거짓말 또 한 거죠. 그래서 웬 19시냐? 왜 7시라고 한 거예요? 오전에 알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사정이 본인 머릿속에 있나 본데요, 보니까. 본인의 큰 틀, 나는 수중 수색 지시한 바 없다. 그래서 나는 수중 수색 사실도 몰랐다.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에서는 저녁 7시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 전에 그 진술에서는 22일 날 연결식 끝나고 나서야 이 국민일보에 나온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그때 알았다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을 때 나는 22일 날에서야 그 국민일보 사진도 알았고 그 안에 있는 부하들이 수중수색하고 있는 사실도 그날 알았다. 청문회에서는 7월 19일에 알았다고 그랬다고. 본인의 주장 사이에서도 지금 충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진술을 자기의 진술로 까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성깔이 나오시네. 다른 거는 다 법률 용어로 하시다가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을 못 봤다. 임 사단장은 보니까 당시에 이 수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장갑차로 물길을 막아서 그래서 공을 세우고 그게 화제가 됐고 그걸로 본인이 이득을 봤어요. 이번에도 그런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수중 수색하는 것을 클릭해서 봤을 공산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못 봤다고 하잖아. 전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사건 나자마자 언론 타령한 사람이 사단장이지 않습니까? 네.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예, 이 결정적인 사진 그리고 이 결정적인 카톡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공보정원실장 징계로 찍어 누르려고 했죠. 군대에서는 뭐 진급이나 인사나 이런 자신의 인생을 모두 사단장이 가지고 있으니 그 징계하려고 했던 게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이게 공개되게 만들었네. 징계로 못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9장의 사진이 눈에 안 들어와서 나는 못 봤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22일 날 알았다고 말해놓고 청문회에서는 19일 날 알았다고 지금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19일, 19시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통화에 오케이 무릎까지 된 데 들어갔다는 얘기네. 본인이 한 말이 녹취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 한번 다뤘습니다만 그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정 들어왔남대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방교. 예. 알았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다뤘지만 사단장은 자기가 오히려 물속에 들어간 건 위험하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진술했습니다. 포칠 대대장과 자신의 상관인 여단장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이 방문할 텐데 어디로 모시고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포칠 대대장이 병사가 물에 들어가는 걸 보시려면 간방교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건 양쪽 모두 사단장이 병사가 물에 들어가 있는 걸 원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걸 알고 있고 이게 전제돼야 이런 말을 하죠. 당연하죠. 지금 구중대에서 수중수색 1열씩 사단장이 화를 냈던 예. 상황, 비효율적이라고 질책했던 상황이 모두 포병에 전파가 되었고 이용민 중령은 지형 정찰 2시간 하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면서 했던 얘기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사단장이 정말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면 대대장이 물에 들어가시는 거를 보려면이라고 말을 할 때 여단장이 무슨 소리냐.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호를 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자연스럽게 알았어 하고 끝낸단 말이죠. 둘 다 사단장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전제돼야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지. 맞죠. 사단장이 예. 수중수색하지 말라고 했다. 이용민 중령이 들었으면 당장 철수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여단장도 야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병사도 물에 넣었어? 라고 혼냈겠죠. 근데 둘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물에 들어가시는 걸 보려면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는 걸 원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날 질책하고 화내고 그 다음날 또 온다고 하니 근데 사단장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들여보냈다는 거야. 근데 현장에 알아서 들여보냈다고 하는 포칠 대대장은 그 전날 뭐라고 그랬느냐.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다. 이거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장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이거 뭐 위험합니다. 예. 내가 우선 치료단장하고 통화해볼게.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사단장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법원 판결은 관찰을 면밀히 하고 분석을 면밀히 해서 그 사실관계가 연결된다. 즉 사단장이 수중수색한 게 맞네 라고 합리적으로 연결이 되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우리 법적으로는 네가 지시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 진짜 웃겨가지고.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야?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지시를 했다고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색 작전으로 사단장이 변경했는데 이게 명령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날 7월 17일 현장 도착하고 이 10시 15분경부터 카톡에 명령이 변경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장님 지시라고 카톡에 전파되고 이거는 작전의 종류가 변경된 거잖아요. 이거는 명령 아니에요. 일단 사단장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단장의 말씀이 강제력이 없다. 매우 비상식적인 표현인 거고 여름 성경학교죠. 그러면 그게 군대가 아니고. 새벽 3시부터 작전이 변경됐으니까 새벽 5시에 나가서 그렇게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한 겁니다. 명령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삽이나 포대자루 들고 왔는데 안정성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장이 와가지고 왜 아직도 안 들어가냐고 깼기 때문에 안정성 평가 없이 들어갔고 일렬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일렬씩은 비효율적이다. 일렬씩은 넘어져서 바로 옆에서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둑판식으로 서로 떨어져서 그럼 누가 넘어져서 잡아줄 수가 없단 말이죠. 최상명이 제일 안쪽에서 찌르다가 무너져가지고 모래가
휩쓸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지. 바둑판식으로 해서 사망한 거예요. 다 연결된 거죠, 다.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 사진을 부인해야 됩니다. 사단장이 엄청 현장에서 깼습니다. 구중대장의 자기 직속 포병 3대 대장과의 카톡 대화를 보면 사단장 입장에서는 8시 과업인데 내가 9시 반 정도에 왔는데 왜 아직도 작전 수행하지 않느냐. 작전이라는 건 실종자 수색 작전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왜 지금 안 하고 있느냐라는. 물에 들어가란 말이지, 그거는. 근데 구중대장 입장에서는 아니 아침에 갑자기 지금 호흡피해 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그것도 내성천의 일부분을 책임을 지라고 하니 주용 정찰도 안 돼 있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단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브리핑하는데 브리핑 중단시키고 오로지 사단장은 8시인데 왜 아직도 안 하냐. 1시간 반이 지났는데 니들 뭐 하냐. 빨리 해라. 여기서 저는 신속 투입 작전을 신속을 어떤 의미로 봤냐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안전성 평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략한 신속이라는 의미로 저는 얘기했는데 임 사단장이 그날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건 자기는 조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8시인데 9시 반까지 꾸물거리고 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휘관이 예. 작전을 하면서 부하들의 안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전의 위험 요소는 뭐냐? 이 작전에 필요한 지원 요소가 뭐냐?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내용이 전날 사단장이 와서 지적한 사항들이에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할 것. 이라고 사단장님이 지시했다고 기록이 이게. 그죠? 카톡에 있습니다. 카톡에 이게 남아있다고.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임. 포병이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 있잖아요. 찔러가면서. 맨 땅인데 뭘 찔러요. 이걸 맨 땅에서 했다면 찔릴 이유가 없잖아. 맨 땅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찔러가면서 확인하라고 한 거죠. 바둑판식으로. 일렬로 하지 말고 그 일렬이 아까 봤던 그 사진 아닙니까?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청문회에서도 저하고 1분 배틀할 때 예. 본인은 찔러보면서는 7여단장이 지시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임성근 사단장 옆에 수행했던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 마구 이야기한 것을 듣고 실시간으로 전파한 겁니다. 예. 이 실시간 전파라는 게 보이는 게 특히 포병부대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 미흡했다.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현장 지휘 똑바로 할 것 같아. 네. 자기는 작전 지도도 7여단장에게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구중대장 진술이 사단장이 나에게 직접 명령했어요 라는 진술,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고 해서 제가 꺼낸 겁니다. 사단장 주장하기를 자기는 바로 밑에 있는 여단장한테만 지시했다고 했는데 중대장은 아니에요, 사단장이 와서 나한테 직접 지시했어요 라는 진술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단장은 여단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여단장은 대대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대대장이 중대장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원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사단장이 와가지고 직접 그 중대장한테 니네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혼을 냈다는 거죠. 전시입니까 지금? 그만큼 이 사안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거를 잘해서 다시 한번 눈에 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장갑차 투입해서 화제가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말단 중대장을 혼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대장한테 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전시에 지금 그렇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시도 아닌데 수해 복구하려고 갔다가 중대장한테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중대장으로서는 멘붕이지. 사단장이 직접 질책했으니까. 포병 전체의 멘붕인 겁니다. 그래서 포병 전체가 이 카톡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구중대장이 느꼈던 멘붕이 바로 포병 전체의 멘붕이었던 겁니다. 별 2개가 와가지고
중대장한테 현장에서 야 왜 안 들어가? 라고 혼을 냈으니 멘붕이 됐고 이게 전파가 막 됐지. 그랬다는 얘기는 사단장이 이 사안을 그만큼 챙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못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지도했다는 것도 말도 안 돼. 지도. 지시를 한 적 없고 지도를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야? 아이들 진짜 웃겨가지고. 그런데 이 사단장을 누군가가 엄청나게 비호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관련된 증거가 저한테 없고 두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임성건 사단장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대통령실은 그걸 덮으려고 했는가.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대통령실이 했던 일들은 정당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을 밝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지난 청문회 때 너무나 잘해 주었다. 박수! 다행이에요. 그날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셔가지고. 그날 신바람 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막힘이 없이. 국회의원분도 7분, 5분인데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적어도 임성근 사단장이 2가지 허위사실.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걸 좀 국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얘기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1분 배틀 시킨 겁니다. 그때는 다리가 약간 좀 떨렸습니다. 예. 근데 빨리 얘기하는 걸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정보가 확 쏟아졌어요. 고벽입니다. 통으로 암기하신다며요, 모든 걸. 통째로 외웁니다. 박정훈 대령의 1000여 페이지를 모두 분석하고 왜냐하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실시도 그래서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봤고. 다시 실시 중요하죠. 예, 앞에 실시가 있었다는 예, 거니까. 왜 저렇게 공보정훈실장을 징계까지 하면서 저걸 감추려고 했는가. 통으로 암기해놓고 났더니 나중에 연결 지점들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지금 연결해놓고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게 다 떨어져 있는 사실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연결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죠. 지금 다 연결됐어요. 그 연결 역할에 우리 이 다스베이다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덕담은 서로 이 정도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